자연의 신비. 안녕하세요, 학구 여러분. 긴 휴방 기간을 마치고 오랜만에 다시 찾아온 KTBS 자연의 신비입니다. 드디어 중간고사 기간이 끝났어요. 여러분, 다들 시험은 잘 보셨나요? 뭐라고요? 시험 이야기는 꺼내지 말라고요? 괜찮아요. 저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잘 보진 못했습니다. 매번 이번 학기에는 예습 복습 철저히 해서 꼭 미리미리 준비해야지 하면서도 실패하게 되네요. 하지만 이번 기말고사 때는 꼭 미리미리 공부할 겁니다. 우리 모두 힘내서 남은 학기 잘 마무리해보아요. 우선 이번 주는 시험이 끝났으니까 열심히 공부한 제 자신을 위해서 좀 쉬고 다음 주부터 열심히 공부하면 되겠죠? 요새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랑 웹툰 보는 게 왜 이렇게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문득 옛날에 재밌게 보던 웹툰이 생각나서 오랜만에 들어가 봤는데 그 웹툰을 처음 본 당시도 생각나고 여전히 재밌어서 요새 다시 보는 중이에요. 되게 유명한 웹툰이었는데 여러분 혹시 하이브라고 아시나요? 지나치게 높아진 산소 농도로 인해 곤충들이 거대해져 사람들을 잡아먹기도 하고 사람들의 몸에 알을 낳아 노예로 만들기도 하는 내용입니다. 듣기만 해도 끔찍하죠? 이 웹툰이 처음 나왔을 때가 2014년이었거든요. 이때는 별 생각 없이 웹툰을 봐서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산소 농도가 높아지는데 곤충의 크기가 왜 커지지? 하는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하이브의 설정처럼 거대한 곤충이 존재하려면 높은 산소가 필요합니다. 곤충은 몸의 구조가 척추동물처럼 다양하게 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인간이나 거대한 척추동물인 코끼리, 고래 등은 모세혈관을 통해 세포 조직 구석구석으로 산소를 전달할 수 있도록 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곤충은 확산이라는 방식을 통해 체내 구석구석 산소를 전달하죠. 확산은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분자가 이동하여 서로 다른 두 지점 간의 농도 차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자발적인 현상인데요. 용액에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렸을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잉크가 비커 전체로 퍼지는 현상을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확산이 농도 차이에 따라 일어나는 방법이기 때문에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낮아지면 몸속 깊은 곳까지 산소가 전달되기 어려워지겠죠. 따라서 산소 농도가 35%에 이른 고생대에 살던 거대한 곤충들이 멸종된 까닭은 산소 농도가 18%까지 낮아져 거대한 몸에 산소 공급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몸 길이 2m가 넘고 날개 길이는 70cm에 이르는 거대 잠자리 메가네우라는 고생대 말기, 페름기의 산소 농도가 떨어지면서 모두 멸종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웹툰에서처럼 지금의 곤충이 갑자기 산소 농도가 올라간다고 커지는 것이 가능할까요? 2010년 11월 미국 지질학 연차회의에서는 산소 농도를 높인 환경에서 곤충을 키우는 실험을 진행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30%의 농도에서 키운 잠자리는 평균 길이보다 15% 이상 더 크게 자랐습니다. 잠자리의 평균 몸 길이는 9cm였는데 10cm 이상으로 자란 것이죠. 산소 농도를 낮췄을 때에는 크기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만약 곤충들이 인간보다 거대해진 세상이 온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곤충을 정말 싫어하기 때문에 아마 바로 쓰러지지 않을까 싶네요. 곤충의 눈과 다리, 그것들을 엄청나게 큰 크기로 봐야 한다는 게 너무 끔찍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곤충들의 크기가 커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넌 늘 머리 위를 지나가는 뜬구름처럼 내 손에 닿지 마라. 이 마음이 얼마나 당신을 좋아라 하는지 알지 마라.
순간 중 외로움 괴로움 가슴 저림까지 전부 내가 사랑이라 부를 테니 조금의 여지만 주고 스쳐가라. 때로는 널 같은 미소로 내 불안을 녹이고 때로는 널 같은 눈빛으로 심장을 올려줘. 지라 놀랐어 girl 반갑게 허우적대며 일방적인 그리움에 젖은 채 노래를 불러. 내 환상 속에 살아 숨을 쉬어줘. 미지한 우주처럼 가질 수 없는 널 영원히 사랑할 수 있게. You are my cosmos 나의 우주야. 쳐다볼 수조차 없게 그 눈부심을 잃지 마. You are my cosmos 나의 우주야. 떨어지지 마라 나의 꽃잎아. 시간 조화로운 이목구비 웃을 때 과즙성 풀이 꽃잎을 삼킨 듯한 목소리가 만들어낸 고고한 분위기. 연약한 들숨날 숨에서 주체 황홀한 감각을 느끼지. 이 모든 게 미술관 그림 바라봄만으로 영감을 주지. 나의 여왕 무료한 하루를 채우는 유일한 열망. Give it to me 날만 gat들일 새로운 절망. 사랑에 눈을 뜬 동시에 makes me blind. 내 환상 속에 살아 숨을 쉬어줘. 미지한 우주처럼 가질 수 없는 널 영원히 사랑할 수 있게. You are my cosmos 나의 우주야. 쳐다볼 수조차 없게 그 눈부심을 잃지 마. You are my cosmos 나의 우주야. 떨어지지 마라 나의 꽃잎아. You are my cosmos 나의 우주야. 쳐다볼 수조차 없게 그 눈부심을 잃지 마. You are my cosmos 나의 우주야. 떨어지지 마라 나의 꽃잎아. 노래 잘 듣고 오셨나요? 그렇다면 이어서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옛날에 고래학자를 꿈꾸었을 정도로 고래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고래처럼 거대한 생물이 이 지구에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신기하고 고래처럼 똑똑한 바다 생물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 신비로워서 저도 모르게 관심이 향했던 것 같아요. 고래는 지능이 매우 높고 사회성도 발달해서 그들만의 고유한 언어와 사투리까지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또 나라마다 언어가 다른 것처럼 고래도 사는 지역마다 언어가 다르고 고래의 종이 다르면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다고 합니다. 고래는 어떻게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는 것일까요? 고래는 보통 12에서 26Hz의 주파수를 내어 의사소통을 합니다. 이 주파수는 사람은 거의 들을 수 없는 초음파죠. 이처럼 짧고 날카로운 초음파를 내어 주변의 물체를 감지하고 가족이나 친구와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마치 사람이 대화하듯이 말이에요. 돌고래는 초음파를 발산하는 발음원인 공기주머니와 초음파를 인지하고 듣는 아래턱뼈와 청각기관을 통해 의사소통이 가능한데요. 수면 밖으로 떠오른 상태일 때 마신 공기를 공기주머니에서 내뿜어 고주파를 만들고 아래턱뼈의 지방층을 통해 고주파를 인식하고 머릿속의 귀로 고주파를 전달하여
뇌에서 소리를 분석한다고 합니다. 먼 곳의 물체를 인식할 때는 1초에 5에서 10회 정도 진동하는 낮은 주파수의 음파를 사용하고 인식하는 물체가 가까워질수록 주파수를 높여 1초에 70에서 100회까지 진동하는 고주파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알아갈수록 고래에 대해 더욱 궁금해지고 고래와 소통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저뿐인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래는 종과 사는 지역, 소속된 무리에 따라 서로 다른 울음소리를 냅니다. 혹등고래는 높낮이가 있는 울음소리를 내고 이빨고래는 마치 새가 지저귀는 듯한 울음소리를 내며 긴수염고래는 베이스 기타 같은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북태평양 연구위원회에서 연구를 진행한 결과 모든 고래는 자기들만의 의사소통을 위해 충격과 음색을 다양하게 조합하여 사용하는데 자신들의 무리 안에서 언어를 학습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종과 울음소리에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렇게 고래는 바닷속에서 저음파의 울음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요새 인간이 만드는 해양소음 때문에 고래들의 대화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네요. 해양 선박이 지나갈 때면 일부 고래들은 울음소리를 일시적으로 줄이거나 아예 중단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마치 사람들이 대화할 때 큰 소리가 나면 대화를 중단하듯이 고래들도 선박의 소리를 소음 공해로 느끼는 거죠. 고래 이야기가 나온 김에 고래에 대한 몇 가지 흥미로운 사실들을 알려드려 볼까 합니다. 저는 돌고래와 고래의 차이에 대해서도 궁금했거든요. 과거에는 여러 사람이 통째로 들어 옮길 수 있는 크기의 고래는 돌고래, 너무 커서 한 번에 옮길 수 없으면 고래라고 불렀대요. 현재는 4m를 기준으로 4m보다 크면 고래, 작으면 돌고래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4m도 엄청 긴 길이인데 이것보다 큰 고래가 저 먼 바닷속에 지금도 헤엄치고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신비로운 것 같아요. 고래 중에 제일 큰 고래는 대왕고래인데 대왕고래는 고래 중에서 제일 클 뿐만 아니라 지구에서 살았던 모든 동물 중에 가장 큰 동물입니다. 몸 길이는 23에서 27m이고 성체의 몸무게는 무려 160톤에 달한다고 해요. 대왕고래의 심장은 자동차만 하고 대동맥은 자동차 바퀴만 하고 하니 말 다 했죠. 바다에서 이렇게 큰 고래를 만나면 어떨까요? 과연 사람을 잡아먹을까요? 현재까지 고래가 자연에서 사람을 공격한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킬러 웨일이라고 불리는 범고래가 수족관에서 사육사를 공격한 사례는 있지만요. 이렇게 오늘은 곤충과 고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떠셨나요? 곤충과 고래, 둘 다 제가 평소에도 관심을 가지고 흥미로워하던 주제라 재미있었습니다. 그중 고래는 멸종 위기에 처했다고 하니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겠죠? 저도 고래를 비롯한 멸종 위기에 처한 많은 동물들을 위해 환경 보호에 힘써야겠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주실 거죠?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번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올게요. 작은 연못에서 시작된 길 바다로 갈 수 있음 좋겠네. 어쩌면 그 험한 길에 지칠지 몰라. 걸어도 더딘 발걸음에 너 가는 길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 말을 해줘. 숨기지 마. 너론 자가 아니야.
지금까지 제작 진행 기술의 전세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